은숙 씨의 휴대폰 번호는 20년이 넘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지 이제는 세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당황하고 무서웠죠. 금융감독원입니다. 선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히려 전화가 오면 신이 나요.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남편은 그런 은숙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 취미가 보이스피싱 골탕 먹이기야? 맞아요. 그게 취미가 됐어요.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보이스피싱 킬러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은수가 이상한 전화 오면 어떻게 대응해? 그럼 은숙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간단해. 걔들보다 더 황당하게 나가면 돼. 그게 은숙 씨의 비법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검찰청입니다. 선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죠. 은숙 씨는 바로 대응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일부러 판 거예요. 네. 상대방이 당황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통장 20개 정도 팔았는데요. 문제 있나요? 그건 불법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비싸게 팔았죠. 개당 100만 원씩 받았어요. 검사님도 필요하세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배를 잡고 웃었어요. 여보, 그 연기 뭐야? 또 한 번은 이랬죠. 금융감독원입니다. 아, 거기요. 제가 민원 넣은데 왜 아직도 처리 안 했어요? 네. 무슨 민원? 제 예금 이자가 너무 적다고 했잖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또 글 올릴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더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은숙 씨는 스타였어요. 은숙이 언니, 또 보이스피싱 전화 왔대요? 왔지. 이번엔 국세청이래. 어떻게 했어? 친구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세무사라고 했지. 그랬더니 걔가 당황하더라고. 제 세금 좀 봐달라고 했어. 친구들이 박장대소했어요. 은숙 씨의 에피소드는 늘 웃음을 주었습니다. 언니, 나도 이상한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해? 간단해. 절대 당황하지 마. 그리고 걔들보다 더 웃긴 소리 해.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일한다면 은행장이라고 해. 경찰이라면 경찰청장이라고 해. 크게 나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숙 씨의 강의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절대돈 얘기 나오면 바로 끊어. 그 전까지는 실컷 놀다가. 놀다가? 응. 걔들 시간 뺏는 거지. 그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전화 못 하잖아. 은숙 씨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은숙 씨에게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도 이제는 은숙 씨의 작전에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여보, 저 전화 좀 받아봐. 은숙 씨가 신호를 보내면 남편은 바로 알아챘어요. 병원이야? 나도 지금 병원인데. 남편이 옆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사기꾼들은 당황했죠. 또 한 번은 이랬어요. 선생님 아드님이 사고 나셨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남편이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들 지금 옆에 있는데. 그러면서 아들인 척 연기도 했어요. 엄마, 나 밥 줘. 사기꾼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부의 호흡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여보, 우리 연극배우 할 걸 그랬나?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재능이 아까워. 은숙 씨도 맞장구 쳤죠. 오후 2시였어요. 은숙 씨는 커피를 마시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숙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보, 또 왔나 봐. 그래? 이번엔 뭐래? 남편도 신문을 내려놓고 준비했습니다. 은숙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을 사칭하는 전화였죠.
은숙 씨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오, 이번엔 새로운 수법이네요.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병원? 은숙 씨는 남편을 힐끔 봤습니다. 남편도 눈치챘어요. 아들 사칭이라는 걸?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곧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고가 났어.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 은숙 씨가 연기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놀아볼까요? 어디가 아픈데?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 연기했지만 사실은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다리를 다쳤어. 엄마, 빨리 돈 좀 잠깐만. 은숙 씨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눈짓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진짜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척했죠. 실제로는 그냥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응, 딸. 오빠 지금 뭐해? 일하고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끊어. 남편이 은숙 씨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어요. 확인 끝. 가짜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은숙 씨가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병태야, 엄마가 지금 은행 가려고 하는데. 응, 빨리. 급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은숙 씨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역대급으로 골탕을 먹여주겠습니다. 은숙 씨가 남편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거기에 연기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엄지를 치켜세웠죠. 병태야. 은숙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응, 엄마. 전화 너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너 정말 우리 아들 맞니? 당연하지. 엄마, 왜 그래? 이상하네.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은숙 씨가 의심하는 척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다쳐서 그래.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어. 그래? 그럼 너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지? 별명? 전화 너머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응. 초등학교 때 별명. 그게 못 대답하네. 은숙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나 진짜 급한데?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알았어. 근데 병태야. 응? 너 나랑 영 끊었잖아.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뭐? 전화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너 작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은숙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물론 전부 지어낸 이야기였지만요. 그런 적 없어. 엄마, 뭔 소리야? 없어? 그럼 너 기억상실증 걸렸니? 아니, 엄마. 나 진짜 그런 말 한 적 없어. 사기꾼이 필사적으로 부정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웃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분명히 그랬어. 당신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요 라고. 엄마. 그러고는 연락도 안 했잖아. 1년 동안. 엄마, 나 매주 전화했잖아. 했어? 내 기억엔 없는데. 은숙 씨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사기꾼이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엄마, 제발. 나 진짜 다쳤어.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농담?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아? 은숙 씨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엄마, 아니,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내 돈이 필요해서 연락한 거잖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돈 필요하니까 엄마 찾는 거지? 은숙 씨의 연기는 점점 더 실감났어요. 남편이 옆에서 메모를 건넸습니다. 대박이야라고 적혀 있었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잘못한 걸 알아? 응,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은숙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전화 너머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당연하지.
은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진짜 화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은숙 씨는 남편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우울증 약도 먹었어. 뭐? 매일 울었다고. 내 아들이 날 버렸다고. 은숙 씨의 연기는 점점 열정적이 됐어요. 심지어 내 동생한테도 창피했어. 형은 엄마를 버렸다고 말해야 했잖아. 엄마 그런 적 없어. 나 동생이 없는데. 뭐? 은숙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 설정 오류가 났네요. 하지만 금방 회복했습니다. 아, 너 동생 없는 거 알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착각했다. 엄마 어쨌든. 넌 이미 날 버렸고 난 널 용서 안 해. 엄마 제발. 사기꾼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은숙 씨는 속으로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발이라고? 그럼 나한테 무릎 꿇을 거야? 은숙 씨가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뭐? 너 나한테 무릎 꿇고 100번 절하면 용서해 줄게. 엄마, 나 지금 병원인데 어떻게 절을 해? 그럼 안 돼. 성의가 없잖아. 성의? 응. 진심으로 미안하면 뭐든 할 수 있어야지. 은숙 씨의 논리는 점점 황당해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바닥을 구르며 웃고 있었어요. 소리는 안 나게 입을 막으면서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너 퇴원하고 집에 와. 그리고 내 앞에서 사제문 낭독해. 사제문? 응. A사 용지 10장 분량으로. 손으로 쓴 걸로. 10장? 전화 너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런데 엄마, 나 지금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은 나중에 해. 사제가 먼저야. 은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안 돼. 전화 너머에서 거의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이 안 돼? 네가 나한테 한 짓은 말이 돼?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날 버렸고 이제 돈 필요하니까 찾는 거잖아. 은숙 씨는 연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진짜 아니야, 엄마. 그럼 차라리 죽어. 은숙 씨가 폭탄 발언을 터뜨렸어요. 뭐,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차라리 죽어버려. 남편이 옆에서 완전히 몸을 웅크리고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거렸어요. 엄마, 그렇게 심하게 말해? 심해? 이게 심한 거야? 네가 나한테 한 말은 안 심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거짓말. 넌 분명히 엄마 없이도 잘 살 거야 라고 했어. 안 했다고. 사기꾼이 정말 억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안 했다고 치자. 은숙 씨가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정말? 전화 너머에서 희망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넌 3년 동안 엄마 생일도 안 챙겼잖아. 엄마 생일이 언제인데? 뭐? 은숙 씨가 놀란 척했어요. 너 정말 모르니? 네 엄마 생일을? 그게 말해봐. 몇 월 며칠이야? 6월? 틀렸어. 은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물론 은숙 씨 생일은 실제로 6월이었지만요. 그럼 언제인데? 3월이야, 3월. 네가 태어난 달이잖아. 그게 무슨 네가 태어난 달에 엄마 생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데? 은숙 씨는 완전히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손을 휘저으며 스톱 사인을 보냈어요. 너무 황당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은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전화 너머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좀 지친 것 같았습니다. 죽어? 그래, 죽어. 은숙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를게. 아는 사람 한 명도 안 부를 거야. 무슨 소리야. 관도 제일 싼 걸로 할 거고. 꽃도 안 놓을 거야. 엄마, 제발. 화장해서 바다에 뿌릴 거야. 그래야 흔적도 안 남지. 은숙 씨의 멘트는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손으로 X자를 그었어요. 너무 심하다는 뜻이었죠. 아, 그래도 장례식 치를 돈은 보내줄게. 정말? 전화 너머에서 희망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10만 원. 10만 원?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은숙 씨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10만 원으로 무슨 장례식을 못해? 그럼 5만 원으로 줄일까? 사기꾼은 완전히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숙 씨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이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은숙 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니? 엄마 진짜 안 도와줄 거야?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안 도와줘. 절대로. 그럼 나 어떡해? 모르지. 내 알아서 해. 엄마. 아, 그리고 말이야. 은숙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뭔데? 너 진짜 우리 아들 맞아? 뭐? 전화 너머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목소리가 자꾸 이상해. 진짜 병태 맞니? 당연하지.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야?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 은숙 씨네 집에는 강아지가 없었어요. 강아지? 응. 작년에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 사기꾼은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은숙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았어. 네. 돈 보내줄게.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도 은숙 씨를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엄마? 응. 네가 내 아들인데 어떡해. 엄마가 도와줘야지. 은숙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엄마, 감사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응. 내가 확실히 확인하고 보내야 하잖아.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확인? 신분증 사진 보내. 신분증? 전화 너머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응. 네가 진짜 내 아들인지 확인해야지.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 아, 그게 왜? 못 보내? 아니, 보낼 수는 있는데 사기꾼이 말을 흐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좋은 작전이라는 뜻이었죠. 빨리 보내. 그래야 내가 은행 갈 수 있잖아. 은숙 씨가 재촉했어요. 엄마, 나 지금 병원에서 신분증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집에 가서 가져와. 집이 멀어서 얼마나 멀은데? 차로 2시간 그럼 택시 타고 가. 내가 택시비 보내줄게.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나 지금 다쳐서 못 움직인다고. 그럼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가져오게 해. 그게 왜? 그것도 못해? 은숙 씨가 의심하는 투로 물었어요. 이상하네. 왜 자꾸 신분증 보내는 걸 피해?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고 그럼 뭐야? 전화 너머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너 진짜 보이스피싱 아니야? 은숙 씨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아니야. 나 진짜 아들이라고. 그럼 신분증 보내. 알았어. 보낼게. 사기꾼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보내. 나 기다리게. 은숙 씨가 말했어요. 근데 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얼마나? 1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급한 거 아니었어? 은숙 씨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급하긴 한데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경찰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경찰서? 전화 너머 목소리가 확 떨렸어요. 응.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경찰이거든. 신분 확인하는 거 빨리 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 아니,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왜? 빠르고 좋잖아. 그냥 내가 신분증 보낼게. 경찰은 괜찮아. 어차피 친한 사이인데 뭐. 지금 바로 전화할게. 은숙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안 돼. 사기꾼의 목소리가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남편이 옆에서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왜 안 돼? 이상하네.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은숙 씨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럼 왜 경찰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난리야? 그게 아니고 엄마, 나 정말 다쳤다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은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 통화 녹음하고 있거든. 뭐, 전화 너머에서 완전히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요즘 보이스피싱 많다고 해서 항상 녹음해. 만약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경찰에 제출하려고. 엄마 왜 그런 짓을 짓? 녹음이 짓이야? 이건 내 권리인데. 은숙 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이 녹음 파일 경찰한테 먼저 들려줄까? 네가 진짜 내 아들인지 확인받으려고. 안 돼. 사기꾼이 소리쳤어요. 은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잠깐만요. 전화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 여보세요? 새로운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더 나이 든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은숙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병원 의사입니다. 의사? 네. 환자분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전화 받았습니다. 아, 상사가 나섰구나. 은숙 씨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 많이 아파요? 네.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300만 원 정도입니다. 300? 은숙 씨가 놀란 척했어요. 네. 급한 수술이라 그럼 의사 선생님. 네. 선생님이 돈 내주시면 안 돼요?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네. 선생님이 환자 치료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내세요. 은숙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이 됩니까? 가짜 의사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왜 안 돼요? 선생님이 돈 많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니면 병원에서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받으면 되잖아요. 그건 규정상 무슨 규정이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은숙 씨가 오히려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완전히 바닥에 드러누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돼요? 환자가 먼저 수납을 하셔야 환자가 돈이 없으면요? 그럼 보호자가 보호자도 없으면요? 은숙 씨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그럼 사회복지과 연결해 주세요. 지금은 왜요? 안 되나요? 가짜 의사는 완전히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은숙 씨가 계속 공격했어요. 네. 의사 면허증 번호 좀 알려주세요. 면허증 번호요? 네. 나중에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건 왜 혹시 가짜 의사 아니에요? 은숙 씨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가짜 의사라니요. 요즘 그런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분 확인 좀 하게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환자가 위급한데? 그래서 더 확인해야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가짜 의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요즘 이런 수법으로 사기 많이 친대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십니까? 농담 아닌데요? 저 진지해요. 은숙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장님 바꿔주세요. 병원장요? 네. 제가 병원장님하고 직접 통화할게요. 지금 병원장님은 안 계십니다. 그럼 언제 오세요? 그건 가짜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가짜 의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음소거됐습니다. 은숙 씨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저 사람들 지금 회의 중인가 봐. 그러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나 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음소거가 풀렸어요. 여보세요? 다시 처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사기꾼이 다시 전화를 받은 거죠. 아, 병태야. 다시 네가 받네? 응, 엄마. 의사 선생님이 바빠서 그래? 근데 병태야. 응? 너 지금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거기 멀잖아. 왜 거기 갔어? 가까운 데가 여기였어. 가까운데?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은숙 씨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게 사고가 여기서 나서 그래? 무슨 사고였는데? 차 사고. 차 사고? 너 차 있어? 은숙 씨가 물었어요. 응, 있지. 무슨 차? 소나타. 소나타? 네가 언제 차 샀어? 작년에. 거짓말. 넌 차 없잖아. 은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있어. 없어. 넌 대중교통 타고 다닌다고 했잖아. 엄마 그 후에 샀다고. 언제? 정확히 언제? 은숙 씨가 몰아붙였어요. 작년 11월. 거짓말. 11월엔 내가 해외 출장 갔었어. 12월이었나? 또 거짓말. 12월엔 집에 왔었잖아. 차 없었어. 사기꾼은 완전히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거짓말쟁이. 은숙 씨가 소리쳤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보이스피싱 맞지? 인정해. 은숙 씨가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사기꾼이 항복했습니다. 뭐가 죄송해? 보이스피싱 맞아요. 드디어 인정했어요. 은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죠. 그래. 처음부터 알았어. 처음부터요? 응. 우리 아들 목소리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럼 왜 계속 재미있잖아. 너희 놀려주는 거. 은숙 씨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아줌마 대단하세요. 그렇지? 나 연기 잘하지? 솔직히 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한 반응이라서. 그래도 끝까지 했잖아? 어쩔 수 없었어요. 일이니까. 사기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은숙 씨가 말했어요. 네. 이제 그만해. 네. 이 일 그만하고 제대로 된 일에. 은숙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 다 선택이야. 하지만 너 같은 젊은 사람이 이런 일 하면 안 돼. 평생 후회해. 은숙 씨가 타이르듯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아직 안 늦었어. 경찰에 가서 자수해. 그럼 저 감옥 가는데요. 감옥 가더라도 지금보다 나아. 양심에 떳떳하잖아.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해봐. 내 말 진지하게. 네.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리고 말이야. 네. 지금 이 통화 전부 녹음했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네. 놀라지 마. 당연한 거잖아. 은숙 씨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줌마 제발은 무슨. 너희 매일 사람들 괴롭히잖아.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그만둬. 그게 진짜 사과야. 은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그래. 조심해 살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숙 씨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진짜 경찰에 신고할까? 당연하지. 이런 건 신고해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이버 경찰청입니까?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는데 녹음 파일 있어요. 상담원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은숙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전송했죠. 신고 접수 잘 되었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 피해 입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숙 씨? 저희 사이버 경찰청입니다. 아, 네. 그때 신고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범인들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은숙 씨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네.
은숙 씨가 제공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조직원 15명을 일제히 검거했습니다. 중국과 협조해서요. 15명이나요? 네. 큰 조직이었습니다. 은숙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면했을 겁니다. 경찰관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당연한 거죠. 아닙니다. 요즘 신고도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요? 신고는 해야죠. 그리고 은숙 씨 녹음 파일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다들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특히 장례식 부분에서요. 은숙 씨도 웃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방 동네에 퍼졌어요. 은숙 씨는 동네 영웅이 됐습니다. 은수가 대단하다. 친구들이 칭찬했어요. 뭐가 대단해? 당연한 거지. 아니야. 너 덕분에 범인들 잡혔잖아. 그래도 경찰이 잘한 거지. 은숙 씨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언니, 그 이야기 다시 해줘. 어떻게 그렇게 대응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은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 연습하면 돼. 그리고 항상 확인해야 해. 은숙 씨가 조언했어요. 확인? 응. 전화 오면 바로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가족한테 직접 전화해보는 거지. 그게 제일 확실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은숙 씨는 또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여보. 남편이 말했어요. 응. 다음에 또 전화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또 놀려줘야지. 은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야.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웃었어요. 그때 은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은숙 씨와 남편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또 시작인가요? 은숙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택배 왔는데 부재 중이라 반송됐습니다. 재배송 원하시면 은숙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늘의 먹잇감이 나타났네요. 창밖의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은숙 씨의 하루는 또 재미있게 흘러갔습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은 계속되지만 은숙 씨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기대되네요. 전화가 끝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남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장난처럼 시작된 연기가 이렇게 큰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실제로 조직이 검거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남편도 저도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며 웃기만 했습니다. 누가 보면 영화 얘기하는 줄 알겠지만 이건 정말 우리 동네 아주머니 은숙 씨가 겪은 실제 이야기예요.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지만 이렇게 통쾌한 날도 또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엔 별사람이 다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시고 혹시 이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답니다.